안녕하세요. 화훼 블로거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최근 화훼 전문 유튜버로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아온 주제가 있어요. 바로 들깨 파종 시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제 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파종 전후로 토양 수분을 어떻게 읽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들깨 농사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보 농가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들깨, 왜 파종 시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들깨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에요. 특히 발화 직후의 환경이 이후 전체 생육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파종 시기 하나 잘못 잡으면 그의 수확은 절반도 안 됩니다. 단순히 날짜를 잘못 잡았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건 들깨가 가진 생리적 특성 때문이에요. 들깨는 발화 초기에 뿌리 활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후 분지가 고르게 형성됩니다. 분지가 많아야 꽃눈도 많이 달리고 종실 수확량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초기 뿌리 활착이 온도와 수분에 극도로 민감해요. 지온이 낮은 상태에서 심으면 발화는 되더라도 뿌리가 제 속도로 자라지 못해요. 뿌리가 약하면 줄기도 약해집니다. 줄기가 약하면 장마철에 도복이 일어나고 고온기에 열 피해를 더 크게 받아요.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수확량이 무너지는 거예요. 파종 시기는 단순히 심는 날짜가 아닙니다. 들깨 농사 전체의 출발점이에요. 들깨 파종 시기의 기본 원칙. 먼저 전국 기준으로 기본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들깨 파종의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온이 18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야간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된 뒤에 파종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달력 날짜는 참고만 하세요. 실제 흙 온도와 야간 기온이 기준입니다. 남부 지역은 보통 5월 상순부터 6월 초 사이가 주된 파종 구간이에요. 중부 지역은 5월 중순 이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산간 고랭지 지역은 6월 전후로 접근하는 게 안전해요. 이게 달력상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해마다 기온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토양과 기온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봄 저온이 길게 이어지는 해가 많아졌어요. 낮 기온만 보고 섣불리 심었다가 야간 냉기로 발아 균일도가 무너지는 사례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온 측정 이렇게 하세요. 지온 측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전문 장비 없이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토양 온도계를 구입해서 오전 10시 전후로 지표면에서 10cm 깊이를 측정하세요. 이때 나오는 온도가 실제 종자가 발화하는 환경 온도입니다. 이걸 3일 이상 연속으로 측정해서 평균 18도 이상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파종을 고려하세요. 하루 이틀 우연히 따뜻한 날은 기준이 아니에요. 3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야간 최저 기온은 기상청 앱에서 해당 지역 야간 기온 예보를 보시면 됩니다.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반복되는 구간이라면 아직 파종 적기가 아닙니다. 올해는 왜 더 신중해야 할까요? 최근 몇 년 기후 변화로 들깨 파종 시기 판단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과거에는 절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봄철 저온 지속 구간이 길어지고 초여름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예년과 같은 시기에 심었더니 초기 생육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낮에 25도가 넘어도 밤에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파종하면 발화는 되더라도 뿌리 발달이 느려지고 초기 생육이 고르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장마 전 강우 집중 시점이 예전보다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은 파종 후 얼마 안 돼 집중 강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초기 뿌리가 덜 발달한 상태에서 과습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파종 시기를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는 농가가 늘었어요. 조금 늦더라도 토양과 기온이 충분히 안정된 뒤에 심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다는 걸 현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파종 시기 세부 전략. 이제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남부 지역부터 시작할게요. 남부권은 기온 조건 자체는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단기 집중 강우가 잦아졌어요. 짧고 강한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패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배수 조건이 특히 중요해요. 남부 저지대 밭은 겉흙이 말라 보여도 내부에 수분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파종하면 초기 뿌리 활력이 떨어집니다. 파종 전에 두둑을 충분히 높게 만들고 배수로까지 함께 정비한 뒤에 시작하세요. 중부 지역은 5월 중순 이후가 기준이에요. 최근 중부권에서는 파종 후 초기에 밀식이 심해지면서 통풍이 나빠지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통풍이 안 되면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줄기 조직이 약해지는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식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초기 관리의 핵심이에요. 25cm에서 30cm 전후 간격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산간 지역은 6월 전후가 안전합니다. 해발이 높은 지역은 야간 냉기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요. 겉으로는 낮에 따뜻해 보여도 밤 사이 지면 온도가 빠르게 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너무 빨리 심으면 발화 균일도가 무너져요. 최근에는 검은 멀칭 필름으로 먼저 지온을 확보한 뒤 며칠 후에 파종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초기 생육 안정에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멀칭의 역할과 선택 기준, 멀칭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멀칭은 단순히 잡초를 막는 게 아닙니다. 토양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 증발을 막는 역할을 동시에 해요. 들깨 재배에서는 검은 멀칭 필름을 주로 씁니다. 검은색이 열을 흡수해서 지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멀칭 필름을 씌운 뒤 3일에서 5일 정도 지온을 확보한 다음 파종하면 발화 균일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멀칭 상태에서 과습이 오면 오히려 뿌리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멀칭을 씌우기 전에 두둑 높이와 배수로를 먼저 정비하세요. 그래야 멀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토양 수분 관리예요. 들깨 재배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파종 시기 실패와 토양 수분 관리 실패입니다. 그 중에서도 토양 수분 문제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수분은 파종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들깨는 생육 전 기간에 걸쳐 수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생육이 멈추고 너무 과습하면 뿌리가 썩어요. 이 적정 범위를 유지하는 게 들깨 농사의 핵심 기술입니다. 토양 수분이 들깨에 미치는 영향. 발화기부터 살펴볼게요. 발화 초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종자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발화가 늦거나 고르지 않아요. 반대로 과습하면 종자가 썩거나 발화 후 뿌리가 산소 부족으로 약해집니다. 발화기의 적절한 토양 수분은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70% 수준이에요. 흙을 손에 쥐었을 때 뭉쳐지면서도 물기가 손에 묻지 않는 정도가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초기 생육기에는 어떨까요? 이 시기는 뿌리가 토양 속으로 빠르게 뻗어나가는 구간이에요. 수분이 고른 토양에서는 뿌리가 넓고 깊게 자랍니다. 반대로 수분이 불균이라면 뿌리가 수분이 있는 곳으로만 집중돼서 전체적인 뿌리 발달이 편향됩니다. 이후 가뭄이나 집중 강우를 받을 때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분지 형성기에는 더 중요해집니다. 들깨는 분지에서 꽃이 달리고 꽃에서 종실이 맺혀요. 분지가 많고 튼튼할수록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분지 형성 시기에 과습이나 가뭄 스트레스가 오면 분지수가 줄어들거나 분지 조직이 약해져요. 결과적으로 종실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화기와 종실 충실기에는 수분 관리가 가장 정밀해야 해요. 이 시기에 갑작스러운 건조나 과습은 개화수를 줄이고 종실 크기와 기름 함량을 낮춥니다. 20년 현장 경험으로 보면 종실 충실기의 수분 관리가 최종 품질을 좌우한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토양의 종류와 수분 특성. 토양 수분을 이해하려면 토양의 종류부터 파악해야 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게요. 첫째, 사질토입니다. 모래 함량이 많은 흙이에요. 배수가 빠르고 공기 유통이 좋아요. 반면 수분을 오래 붙잡아두지 못해요. 건조에 취약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빠르게 말라버립니다. 들깨를 사질토에서 키울 때는 관수 횟수를 늘려야 해요. 둘째, 점질토입니다. 진흙 함량이 많은 흙이에요. 수분을 오래 붙잡아두지만 배수가 느려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과습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들깨는 과습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점질토에서 재배할 때는 두둑을 높게 만들고 배수로를 충분히 깊게 파야 해요. 셋째, 사질양토입니다. 들깨 재배의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에요. 모래와 점토가 균형 있게 섞여 배수가 적당하고 수분 보유력도 적당해요. 뿌리가 깊이 뻗기 좋고 공기 유통도 원활합니다. 자기 밭 흙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판단에 따라 재배 전략이 달라집니다. 토양 pH와 수분의 관계. 토양 산도도 수분 관리와 연결됩니다. 들깨에 적합한 pH는 6.0 전후입니다. 토양 산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뿌리의 양분 흡수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토양 산도는 수분에 의해서도 변해요. 과습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지나치게 건조한 상태에서는 토양 염류가 집적되면서 알칼리성으로 기울 수 있어요. 결국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산도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종 전에 석회를 적절히 사용해서 pH 6.0 근처로 맞춰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재배 중에 토양 수분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 산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과습 스트레스, 이렇게 알아보세요. 과습은 들깨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이에요. 문제는 과습 상태를 겉으로 보고 바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겉흙이 말라 보여도 15cm 아래에는 물이 가득 찬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뿌리는 이미 산소 부족 상태에 놓여 있어요. 과습이 진행 중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잎색이 점점 진해지다가 황화가 진행됩니다. 줄기 아랫부분이 물러지거나 갈변이 시작됩니다. 생육이 갑자기 멈추거나 느려집니다. 장마 이후 도복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지금 밭의 수분 상태를 의심해 보세요. 즉시 배수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두둑 상태를 조정해야 해요. 초기에 잡지 않으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양 수분 측정 방법. 토양 수분을 정확히 아는 게 관리의 시작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토양에 5에서 10cm 깊이로 넣었을 때 시원하고 약간 습한 느낌이 나면 적정 수준이에요. 뚝뚝 물이 흐를 정도면 과습입니다. 바싹 말라있고 딱딱하면 건조해요. 이 방법은 비용이 없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 토양 수분계를 활용하세요. 토양 수분계는 센서를 땅에 꽂으면 수분 포화도를 수치로 알려줍니다. 들깨 재배 시 적정 범위는 보통 수분 포화도 기준으로 60에서 75% 사이입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관수를 시작하고 75 이상이 유지되면 배수에 신경 써야 해요.
최근에는 소형 무선 수분계도 많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관수 타이밍을 훨씬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수확량 차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장비예요. 관수 방법의 선택. 관수 방법에 따라 수분 관리의 정밀도가 달라집니다. 전통적인 호스 관수는 편리하지만 균일하게 주기 어렵고 잎에 물이 닿아 병의 발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 방식은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좋지만 마찬가지로 잎에 수분이 붙어 고온기의 병의 리스크가 커요. 최근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확대되는 방식은 점적 관수입니다. 호스에 일정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뿌리 주변에만 물이 천천히 공급돼요. 잎에 수분이 닿지 않아 병의 발생이 줄어들고 물이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토양이 고르게 촉촉해집니다. 사용하는 물의 양도 줄어들어 경제적이기도 해요. 초기 설치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수확 안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올해처럼 집중 강우와 건조가 반복되는 시즌에는 점적 관수 방식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관수 시간대 선택도 중요합니다. 언제 물을 주느냐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고온기에는 오전 이른 시간이 좋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관수하면 낮 동안 뿌리가 수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잎 표면에 맺힌 물이 빠르게 마를 수 있어요. 오후 늦게나 저녁에 물을 주면 밤 사이에 잎과 줄기에 수분이 오래 남아 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잿빛 곰팡이병이나 줄기 썩은 병은 야간 고습 환경에서 빠르게 번집니다. 그러니 가급적 오전 관수를 기본으로 삼으세요. 두둑 높이와 배수로 설계. 배수 관리는 과습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두둑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예전보다 두둑을 더 높게 만드는 추세예요. 보통 20cm에서 30cm 높이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두둑이 높을수록 뿌리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배수로는 두둑 옆으로 충분히 깊게 파야 해요. 배수로 깊이가 얕으면 물이 넘쳐서 두둑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최소 두둑 높이만큼 배수로도 충분히 파주세요. 경사가 있는 밭이라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배수로를 내려주세요. 경사 반대 방향으로 배수로를 만들면 오히려 물이 고여요. 밭 끝에 배수구도 확실히 열어두세요. 집중 강우 때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면 아무리 두둑을 높게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들깨 생육 단계별 수분 관리 포인트. 전체 생육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파종 직후에서 발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토양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발화 전에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싹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종자가 썩을 수 있어요. 가볍게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정도로 관리하세요. 발화 후 초기 생육기입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시기예요. 이때는 지표면보다 15에서 20cm 깊이의 수분이 중요해요. 깊은 곳에 수분이 있어야 뿌리가 아래로 뻗어 내려갑니다. 물을 한 번 줄 때 충분한 양을 줘서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세요. 조금씩 자주 주면 뿌리가 표면에만 머물게 됩니다. 분지 형성기부터 개화기까지입니다. 가장 수분 요구량이 많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가뭄이 오면 분지수가 줄고 꽃눈 형성이 안 돼요. 반대로 과습이 오면 줄기가 웃자라고 병의 발생이 늘어납니다.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토양 수분계로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종실 충실기입니다. 이 시기는 물을 서서히 줄여가는 구간이에요. 수확 2주에서 3주 전부터는 관수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종실 기름 함량이 낮아지고 저장성도 떨어집니다. 건조와 습륜을 적절히 반복하면서 종실이 충실하게 여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해와 수분 관리의 관계. 토양 수분 관리가 잘 안 되면 병해도 따라옵니다.
주요 병해와 수분 관계를 살펴볼게요. 잿빛 곰팡이병은 고온 다습 환경에서 많이 발생해요. 특히 밀식 상태에서 통풍이 안 되고 습도가 높을 때 빠르게 번집니다. 제식 간격을 확보하고 관수 후 잎이 빠르게 마를 수 있게 해주세요. 들깨 줄기 썩은 병은 과습 환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줄기 아랫부분이 물러지거나 갈변하면 이 병을 의심해 보세요. 배수 관리와 두둑 높이 확보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전문이병은 잎에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기는 병이에요. 고온 다습 환경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통풍을 확보하고 잎에 물이 닿지 않는 관수 방법을 선택하세요. 흰가루병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적정 수분 유지가 흰가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병의 예방의 기본도 적정 수분 관리입니다. 최근 농가에서 효과 본 방법들,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점적 관수 도입입니다.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잎에 물이 닿지 않아 병해가 줄어들었다는 농가가 많아요. 물 사용량도 줄어들어 경제적이에요. 둘째, 토양 수분계 활용입니다. 경험으로만 판단하던 관수 시점을 수치로 확인하면서 과관수와 과소관수를 모두 줄일 수 있어요. 수확량이 안정되고 품질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셋째, 두둑 높이 상향 조정입니다. 예전보다 두둑을 더 높게 만들면서 집중 강우 이후 과습 피해가 크게 줄었어요. 특히 저지대 밭에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넷째, 미생물 제재 활용입니다. 토양 내 유용 미생물을 늘려 토양 구조를 개선하면 수분 보유력과 배수성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어요. 화학 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토양 건강을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웃자람 문제와 수분의 관계. 요즘 농가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웃자람 문제예요. 줄기 세력은 강한데 종실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품종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질소 과잉과 수분 과다가 겹칠 때 웃자람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초기 생육기에 수분이 지속적으로 과다하면 줄기가 빠르게 자라지만 조직이 연약해집니다. 이렇게 연약한 조직은 장마철 바람에 쓰러지기 쉽고 병해에도 취약해요. 수확기에 종실 품질도 낮아집니다. 웃자람을 막으려면 질소 시비량을 조절하는 것과 함께 초기 관수량을 적절히 제한해야 해요. 초기에 물을 조금 스트레스 받게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튼튼한 줄기를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건조하게 두면 안 되니까 수분계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조절하세요.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토양 개선 방법. 근본적으로 토양을 개선하면 수분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유기물이 많으면 토양 구조가 좋아지고 수분 보유력도 배수성도 동시에 개선됩니다. 퇴비를 기준으로 시바르당 1000에서 2000kg 정도를 파종 전에 충분히 넣어주세요. 부엽토나 볏짚 퇴비도 효과가 좋아요. 사질토라면 퇴비를 더 많이 넣어서 수분 보유력을 높여야 하고요. 점질토라면 왕겨나 굵은 모래를 섞어서 배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올해는 기후 불안정으로 파종 시기 판단을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토양 수분은 들깨 농사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배수 확보가 과습 예방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들이 탄탄하게 잡히면 들깨 농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들깨 재배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훼 블로거 아델라 플로스였습니다.